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수화주역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바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일주일에 2회 이상 올릴 생각이었는데, 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먼저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8개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예. 8개는 이건 구구단처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일건천, 이태태, 삼이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구구단처럼 각각 그 기본 소송기가 의미하는 것들을 외우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덕성이라고 된 부분, 요거를 필히 아셔야 된다. 아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음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송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게 주된 효인가. 건계는 당연히 양효죠. 다. 세 개가 양효로 되어 있으니까 양효가 주된 주인이고, 택계는 음이 주된 효고, 리계도 음이 주된 효고, 그 다음에 진계는 양이 주된 효고, 주된 효를 갖고서 의미를 해석하셔라. 말 그대로 택계는 기쁘다인데, 기쁘다는 그 의미 두 개의 양을 위에서 올라타고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소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께는 가운데 있는 음효가 두 개의 양효가 가운데 음효를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효 입장에서는 권리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금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 대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화다 화계고 화계는 말 그대로 겉은 밝은데 안에는 그러니까 겉에 비해서 이제 안은 뜨겁다 그죠? 예. 속이 좀 내실이 없다. 겉의 화려함에 비해 내실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진께는 양효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양효가 맨 밑에 있어서 모든 음들 밑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반대로 손께는 음이 두 양 밑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감, 바람이고 들어감이고 공손함을 나타냅니다. 감께는 주인공이 양께죠. 양효가 두 개의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뭐 빠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두 여성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는 양효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정신만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간께는 맨 위에가 이제 양효가 주인공이고 양효는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음효는 항상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양효는 올라가고 밑에 음효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좀 없기 때문에 그쳐 있는 상으로 보고 말 그대로 산 깨고 그치다 라고 말씀드렸고 공깨는 모두가 다 음깨니까 음효니까 속이 되게 비어있는 모습이라서 건을 배합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곤에서 이제 곤은 유순하다. 왜냐하면 배합계는 속마음이에요. 배합계는 음양이 바뀐 거를 배합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이 바뀐 거. 이거 다 음계니까 속은 양계죠. 그러니까 양을 세 개의 건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유순한 마음이다. 부정적으로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제 땅이기도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고집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께는 문의 형상이다. 대문 이렇게 그림 상 자체로 보면 문의 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 덕성을 항상 외우고 계셔라. 좀 전에 이제 곤깨를 말씀드렸는데 건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택깨는 뭘 품고 있어요? 간깨를 품고 있어요. 그죠? 대합계가 간깨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왜 그렇게 기뻐하냐? 내가 하늘에 대한 덕스러움에 대해서 간깨로 그칠 줄 아는 거예요. 그칠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게는 밝고 따뜻한 마음. 마음 속에는 약간 험난하고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밝고 따뜻한 마음이다. 손께는 공손하다. 내 자리가 움직일 줄 아는데 스스로 움직일 줄 알고 참고 자제해서 공손하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배합계로 해서 색깔을 일부러 이제 같이 한 거거든요. 배합계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이 덕성에 대한 것을 좀 음미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는 오늘 이 시간은 주역 64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보는 방법. 제가 여기 숫개하고 뇌개를 꺼내왔어요. 읽으면 64개 중에 술의 둔개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술의 둔. 뭐 둔이라고도 둔이라고 또 합니다. 둔은 한자로 보시면 진칠 둔자예요. 숫자는 보시면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상계는 위에 거를 상계라고 해요. 반대로 아래를 하계라고 합니다. 또 상계 말고 이것도 외계라고 해요. 반대로 아래는 뭐라 그러겠어요? 외계라고 합니다. 외계와 외계. 체형으로 구분하면 위에 개가 체겠어요? 용이겠어요? 얘가 용이고 아래가 체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래가 체가 되니까 보겠어요. 여기가 주인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을 칠 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볼 때 여기가 이제 본인 내가 되겠죠. 내가 되고 나가 되고 위에가 상대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밑에가 정적이고 얘가 동적이고 동적이라는 게 동적. 그 다음에 일단은 언제 항상 보면은 여기가 주체가 된다. 여기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된다. 외부 환경. 예, 외부 환경.
나이면서 이게 그리고 여기가 나이면서 내부 환경이 되고 예, 바깥으로 이제 외부 환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스레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외부 환경이 숲게 좀 험난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이기도 하고 밑에는 뭐죠? 뇌깨. 뇌깨는 뭐예요? 용이죠. 용. 쓸까요? 다시 한번. 이거는 숲깨예요. 그죠? 숲깨는 8개 아까 설명했을 때 물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물은 험난함을 얘기해요. 크게. 아래는 몇 개죠? 몇 개는 용. 용은 진취적이고 움직임을 의미하죠. 움직임, 행동. 놀랄만한 거, 놀라다 뭐 이런 거 의미를 하죠. 물 아래 용이 있어요. 잠룡이죠, 잠룡. 네? 물속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물 아래에 그리고 뇌께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막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외부 환경이 있어요. 외부 환경이 꽤 험난해요. 그래서 내가 뭐 진출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환경이 저 어두운데. 그래서 수레dun께는 아직은 좀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리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준비를 하고 나중에 뭐 배우시겠지만 이게 이제 2호가 항상 중의 자리예요. 중의 자리. 준비하고 때를 하고 기다리고 준비를 하면 항상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냐요? 2호와 5호가 중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요. 중이 서로 응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이제 효 보는 방법에 대해서 중정응비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레 눈깨라고 했잖아요. 또 말 그대로 뭐냐면 수는 겨울이에요. 겨울. 그죠? 오행으로 보면 오행은 물이고 겨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뇌깨는 뭐예요? 오행으로 보면 목이잖아요. 오행으로 보면 목. 볼까요? 오행으로 수. 그 다음에 뇌깨는 오행으로 양목이에요. 양목은 간목이라는 의미죠. 간목. 그러니까 나무가 쭉 올라오고 하는데 아직 겨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봄이 온다. 나무가 와서 이제 겨울. 수레둔의 한문을 찾아보시면 제가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 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을 치다, 수비하다. 언덕, 구름, 진, 태초. 태초가 있어요, 태초.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골문에서 나와서 둔자는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 요게 이제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 이게 닫혀 있는 거죠.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줘 봄을 뜻했었다. 원래. 그러나 후에 둔자가 진을 치다, 수비하다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풀초와 날일자를 결합한 춘자가 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곧 있으면 봄이 와서 이 초목이 겨울을 뚫고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때를 기다려라. 곧 있으면 봄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수레등기는. 우행으로 보면 수고, 내고, 목이 아직 물 아래에 목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아직 물에 잠겨 있어. 뿌리가. 겨울을 뚫고 봄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수획계예요. 내수해. 해는 이제 풀다 해. 해결된다. 이제 실마리가 풀린다. 말 그대로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봄이 오면서. 겨울에 눈이 녹으면서 땅을 뚫고 와서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팔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구단처럼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64개를 이해하는데 편하다. 그거에 대한 이렇게 수레둔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요. 항상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오행이랑 기본적인 팔계가 의미하는 덕성하고 또한 요것이 대표되는 오행이랑 또한 나중에는 뭐 이게 복귀팔계도에서 이제 보듯이 방이라든가 방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낙서수에 따라서 방이나 이런 걸 같이 또 응용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떤 것들을 상을 보고서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우셔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요건 상계, 합계, 그리고 내계, 외계. 이게 본인의 주가 되고 이게 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주는 움직임인데 움직임이 나가려고 하는데 용이 숙계로 이제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직 겨울이고 험난하고 말 그대로 체인 간목이 겨울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겨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뚫고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때를 더 기다려라,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셔라.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의 순서다. 시간의 순서이기 때문에 할게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되고 공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읽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효 1, 2, 3, 4, 5, 6 이렇게 읽는데 1하고 6 이거는 시작과 끝은 항상 초효 그리고 맨 끝에 끊는 상효로 있습니다. 초효, 상효. 그래서 봄 말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시종이잖아요. 이렇게 순서는 효가 지나가는 거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순서. 그렇기 때문에 시종을 항상 끊어서 읽듯이 초효가 되고 상효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순서로 보면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잘 안 되네요. 저는 효를 읽을 때 이거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가 됩니다. 근데 초효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초9. 그다음에 음효는 6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6. 그래서 초구 2호인데 6, 2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3, 6, 4. 이거는 9잖아요. 9, 5, 9, 5.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6, 3, 6, 6, 6. 뭐라 그래야겠어요? 네? 이거는, 끝에. 초가 아니라, 이거 상여잖아요. 상여. 상, 9, 3, 6이겠죠? 3, 6. 그래서 1, 2, 3, 4, 5, 6인데 1, 2, 3, 4, 1, 2, 3, 4, 5, 6에다가 각각에 뭐를 붙인다고요? 9와 6을 붙이는 거예요. 왜 9와 6이냐? 이것도 좀 알기는 아셔야 돼요. 1에서부터 10까지. 근데 낙서에서는 1에서부터 9까지잖아요. 예? 10이 없어요. 낙서서에는. 1에서부터 9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9가. 8, 1에서부터 5까지를 생수라고 해요. 생수. 목화토금술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시작하듯이 그 기본이 된 생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모든 만물이 여기서부터는 6부터는 이제 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소라고 보시면 원소가 분자 결합이 돼서 이렇게 생성이 되듯이 그때부터는 생수라고 하고 이건 성수가 되는 거예요. 1에서부터 5가 기본됩니다. 5를 중심으로 해서 1 더하기 5는 6이잖아요. 2 더하기 6은 7, 3 더하기 4, 8. 그래서 이제 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서의 가장 기본의 가운데가 이제 5황토라고 해서 5토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5토가. 5가 가운데 중앙에 있고 나머지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볼까요? 네. 5 낙서의 기본이 5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10으로 갈려진 거예요. 양쪽에는 토가 들어가 있다. 양쪽으로 보면 2, 4, 8, 6 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음은 역행하고 양은 어떻게 나왔어요? 3이는 3, 3, 3은 9, 3, 7이죠. 양은 순행하고 그래서 12운성하고 할 때 양가는 다 잘 맞고 음가는 역행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지금 오왕토가 중심이 돼서 숫자도 마찬가지로 5를 중심으로 해서 1에서부터 1하고 5를 더하면 6이잖아요. 이제 성수가 시작되고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숫자가. 어디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세긴 했는데 왜 이제 음은 6이라고 하고
양은 구라고 하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가 많이 했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원래는 이제 다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음은 내려가는 성질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간다. 양은 올라간다. 그래서 양은 상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9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은 가장 작은 수가 6이고. 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죠. 왜냐, 음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7, 8은 7과 8이 소양과 소음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뭐 나중에 시간 되거나 이렇게 깊은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 그다음 이렇게 이해하고서 6, 6하고 9를 왜 쓰는지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쓰시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에 편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배 읽는 법은 뭐 술에 둔, 숫개, 넷개, 술에 그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초 읽는 법은 1, 2, 3, 4, 5, 6인데 1하고 끝에는 초, 상. 그래서 초구 2, 6이 아니라 항상 이거 먼저 읽는 거예요. 음이니까 6, 6이 63, 64 이건 뭐겠어요? 9, 5 네?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끝에니까 상육 이렇게 읽는다.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효를 해석하는데 중정 응이라고 있어요. 라고 있습니다. 네. 네, 중정 응비라고 있습니다. 네. 요에 대한 이 효를 보는 방법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은 뭐냐면요. 요 삼액계 설명할 때 삼액계를 설명할 때 제가 천지인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효가 항상 중요하다. 이효와 이게 상계는 뭐죠? 오효.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이제 1, 2, 3, 4, 5, 6마다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 예, 회사로 보면 이게 이게 시간의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회사로 보면 신입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회사 대표가 되고, 여기는 고문이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의 가정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 가정의 흐름. 여기 아버지예요. 여기는 어머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거 손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뭘로 비유했을까요? 신체에 비유하면 머리예요. 머리, 가슴, 허리랑 하체 시작할 때는데 엉덩이라고 해야 되나? 무릎,
나이로 보면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초년 주역의 이 효로 볼 때 나이로 볼 때는 보통 12살로 12 한 효가 12살을 의미를 해요. 12살, 24살, 36, 48, 60, 72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가로 보면 여기가 왕의 자리예요. 여기는 신하의 자리. 보시면 큰 틀에서는. 근데 왕이면 여기는 상왕이겠죠. 여기는 장관. 여기는 이제 도지사. 여기는 구청장. 여기는 뭐 일반 시민들. 그리고 말 그대로 천지인이기 때문에 여기 인이 항상 중요한 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체. 천지인.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천, 두 개가 인, 두 개가 지. 이렇게 해서 효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정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주역은 이 가운데 인의 자리죠. 여기를 가장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를 중의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정은 1, 2, 3, 4, 5, 6. 1은 1하고 3, 5는 양수잖아요. 양수 때문에 양수의 양의 자리가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른 양수의 양이와 양효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거예요. 정이죠, 정. 그 다음에 2호니까 2, 4, 6에는 음효가 와야 돼요. 그죠? 써드릴까요? 정이라는 것은 바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자기 효가 온다. 자기 자리가 뭐냐? 자기 자리는 뭐예요? 1, 3, 5는 양수에 양효가 온다. 자기 자리에 자기 효가 오는 게 이게 이제 정이라는 의미고, 중은 말 그대로 2효, 5효. 천지인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에 2호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음료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5호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양효가 와야겠죠. 서로 뭐냐면요. 중응이라고 하면 2호하고 5호가 서로가 응을 한다. 2호하고 5호가 응을 한다. 응을 하는 거는 주역이라는 거는 소통하고 그러니까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합의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합했잖아요. 둘 다 양이다. 둘 다 양이면은 응이 아닌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일치되면 응이에요. B는 이웃한 것의 음양의 조화.
응에서 요걸 안 했네요. 삼요하고 요게 하나의 세트고, 요게 하나의 세트고, 요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1요하고는 4요가 응의 자리예요. 2요는 5요하고 응의 자리. 3요는 위에 6효. 상요하고 같이 응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음양이 조화가 되면 응을 이루고 있다. 음양이 조화가 아니었으면 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스레등기에서는 스레등기는 2요하고 5요가 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요하고 3요가 1요하고 4요가 응을 하고 있으니까 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요하고 3요, 상요하고 3요하고 응을 하고 있으니까 응을 안 하고 있어요. 3요하고 상요 자리는 이웃한 사람이 그리고 또한 요 3요는 보시면 비도 안 하고 있어요. 바깥에 바로 이웃의 옆에 음양이 조화가 안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 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요가 불안한 자리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3요가 제일 불안한 자리고, 3요가 되면은, 3요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웃한 것에 음양이 좋아하니까 B는 1, 2호는 서로 B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호는 2호하고 B를. 음양이 조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 3호는 B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5호 같은 경우 5호하고 이렇게 4호하고 5호는 B를 하고 있고 5호하고 상호는 B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B의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거를 왜 보냐면 중과 정을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중, 정. 중의 자리가 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지역에서 보면 중요하게 보는 자리고 중의 자리가 응을 하고 있으면 희망이 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대합계, 착종계, 도전계, 직계, 혹계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직계는 뺄게요. 요거 예. 대학계는 소송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음양이 서로 바뀐 게 대학계다. 말 그대로 숙계의 배합은 뭐죠? 음양이 바뀌니까 합계죠. 국어의 배합계는 몇 개의 배합은 음양이 바뀌면 합계죠. 그래서 수레둔의 배합계는 화풍정계입니다. 그 다음에 착종계는 뭐냐? 착종계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계로 올라가고 상계와 하계가 상계와 하계가 서로가 바뀐 게 착존계입니다. 상계가 먼저 올라가고 하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도전계는 뭐냐? 도전계는 도전계는 말 그대로 180도 바뀐 게 도전계입니다. 훅계는 뭐냐면 훅계는 여기 하나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호소부터 5호 맨 끝에 걸 빼고 2호소부터 5호 가운데 거로 만든 게 헛개입니다. 헛개. 그러면 가운데 거 만들면 이렇게 요게 이렇게가 요게 이제 상계가 되고 이렇게 요 다 가운데 거로 괴를 만드니까 이렇게 위에 괴 3, 4, 5호가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2, 3, 4호가 합계가 되는 거예요. 상계는 요 간계겠죠. 간계고 이렇게 2, 3, 4호 요거가 본계죠. 이게 잘 안 되네요, 자꾸. 그래서 산지박 이게 이제 여기 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개보는 방법에서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방법만 얘기했어요. 대학교는 음량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스웨덴의 음량이 바뀌었으니까 음량은 그 소속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이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속마음은 화풍정이에요. 화풍정깨라는 의미죠. 화풍정깨는 뭐냐면 나무에 꽃이 확 쫙 핀 거예요. 여기 풍경이 나무고 여기가 이제 하니까. 그리고 화풍정은 소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모해서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와서 빨리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뇌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계는 뭐냐면 이 괴의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진행사항을 의미해요. 스웨덴의 진행상. 스웨덴의 진행상은 뭐예요? 산지박계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죠. 산지박은 깨질 박자, 뭐 떨어질 박자 이런 의미거든요. 의미상으로는. 상으로 보면 끝까지 축적돼서 이제 양이 떨어져서 이제 죽어서
다시 새롭게 양이 시작해. 음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 양이 이제 나가서 다시 하나의 씨앗 미랄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번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산지박이니까 깨진다. 그러니까 그래도는 아직 그냥 험난하니까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때를 기다려라. 진행사항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 이런 게 맞는 거고요. 착종깨는 뭐냐면 이게 상깨가 앞으로 가면 뇌수해로 되잖아요. 뇌수해. 내가 적극적으로 착종깨는 앞에 있게 이제 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상대방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래서 뇌수해로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좀 풀린다 이런 거죠. 도전깨는 뭐냐면 이게 180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180도가 바뀐 거는 상대방이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술에 드는 건데 이쪽에 있는 상대방이 이 괴를 보면 모르겠어요. 한수몽이에요. 그죠? 한수몽. 이렇게 본 거예요. 거꾸로 한수몽.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외진. 상대방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산깨 그 다음에 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산수몽. 그래서 하나의 괴를 갖고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방법이 이렇게 괴를 이렇게 배합괴, 착종괴, 도전괴, 혹괴를 통해서 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수레등깨가 점을 쳤는데 수레등깨가 나왔어요. 나는 열심히 뭘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는 열심히 뭐를 하려고 해. 아직 환경적으로는 안 좋다. 근데 중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중이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깨를 보면 아직 이제 싹이 나오는 게다. 싹이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화풍경으로 해서 사람들과 어떤 일을 도모해서 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진행사항은 산지박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수몽. 공부 더 해라.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아직 어리구나 너.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준비를 더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뇌수해로 풀리기 시작한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뭘 더 움직여야 되냐.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런 준비를 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이제 뇌수해로 풀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전기에 대학교의 착종기에 도전기 혹기를 통해서 산수봉기 자체의 전체적인 의미나 이런 거 내용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배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배합계, 착종계, 도전계, 홍계는 항상 상을 볼 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의 폭을 많이 만들어줘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항상 상계와 합계, 넷계와 몇계, 넷계는 이게 주체가 되고 여기 가장 주변된 나의 상황이고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 이게 주체고 이게 용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를 판단하고 이해해라. 그리고 개의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배합계, 착종계, 도전계, 혹계가 있다. 배합계는 음양이 바뀐 게다. 음양이 바뀌었다는 것은 개의 속마음이다. 착종계는
앞뒤가 내께랑 외께를 바꿨을 때, 즉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전께는 100%도 바뀌었잖아요. 100%도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입장과 상대방이 보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고. 혹께는 이 괴의 진행 순서가 아니라 제 괴가 진행하는 방향. 이제 앞으로 일에 진행되는 것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직계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직계는 뭐냐면 점을 쳤을 때 여기 이제 동요가 생겼어요. 여기가 생겼든 동요가 생기면 동요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동요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음요가 양요를 변한다는 얘기예요. 음요가 양요를 변하는 게 동요가 양요를 변하는. 그러면은 풍래익계죠. 풍래익계. 풍래익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래익계. 동요가 생기면 동요가 생겨서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점을 쳤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대본 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24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